국내 시장에 대해서 롱먼이라고 하죠. 사람이 장기적인 뷰를 가지고 매매하는 그러한 외국인들 자금이 한국 시장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 보시면 선물의 매매 규모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별 매매 규모보다도 더 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이 특히 최근에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에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 이 부분에서 여러 지역에서의 포지션을 일정 부분을 줄이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을 확률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제가 눈에 가장 띄었던 부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로 오늘 코스피도 6,400억, 코스닥도 1,200억, 특히 선물도 거의 8,000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전방위적인 매도가 굉장히 셌었던 날이어서 상황이 좀 안 좋았는데, 우리 PD님께서 속보로 좀 내용을 전달하자고 하셔서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 매도가 말씀드렸듯이 현 선물에서 동시에 다 대규모로 나왔던 부분인데, 최근에 말씀드리듯이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해서 롱먼이라고 하죠. 사람이 장기적인 뷰를 가지고 매매하는 그러한 외국인들 자금이 한국 시장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 보시면 선물의 매매 규모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별 매매 규모보다도 더 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이 지금 특히 최근에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에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 이 부분에서 여러 지역에서의 포지션을 일정 부분을 줄이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을 확률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제가 눈에 가장 띄었던 부분들은 금 가격입니다. 지금 금 가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역사적 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인 움직임에서 위험자산에서 가장 최근에 의미 있게 위험자산을 방어하는 안전자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채권 시장도 좀 움직임들이 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서 확실한 안전자산의 선호는 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금에서 이게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시장의 일정 부분에 크래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의 방어책이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흐름이 일정 부분의 금 가격에서의 신호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 그러한 움직임들이 관세의 시점이 다가오면서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전반적인 위험자산을 조금 줄이는 그러한 움직임들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텐데, 오토는 지속적이고 범위가 계속 확장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협상용이다 라는 부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을 텐데,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러한 협상 도구라는 정의로 알고리즘에 들어있었던 전략에서는 이번 자동차 관세가 25%로 발표된 부분, 게다가 부품 업체들까지 확장되어 있는 부분은 네거티브 팩터로 받아들였거나 작동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제와 오늘,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가장 강했던 중국 증시까지도 상대적으로 함께 약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들이 그러한 전반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주는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상승한 것들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좀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 남부 지역, 경상도 지역에 산불이 너무나 크게 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산불을 대처하거나 산불이 다 이제 소진되고 났을 때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산불 관련주들이 눈에 띄었고, 지금 정치적인 이슈들이 계속 줄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정치 테마 관련된 움직임도 있었는데, 저는 그거 외에 눈에 띄는 것은 제 오토가 최근에 농심에 대해서 좀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방어주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우리가 꾸준히 소비를 비싼 것을 줄이더라도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필수제의 부분에 대한 것들,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선호들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지금 오토폴리오에서 국내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인데, 그런 방어주에 대한 선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가 재차 조정을 받고 있는 우리 시장보다도 매우 험난한 시장 분위기를 미국 시장이 보이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거래가 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우리 국내 시장도 보면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7조,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5.2조고, 오늘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 시장에서의 거래 대금도 2조대로 보이더라고요. 이건 지금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신호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끝난 게임이라면은 하락한 상태에서도 매도가 더 나오면서 거래가 증가하든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신용으로 사고 있던 물건들이 강제 매도를 당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지금 국내는 뭐 그렇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이고 있는 신용 잔고도 지금 18초 그 부근에서 크게 변동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흥분돼서 매도가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분위기는 지금 낙폭에서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고, 전반적인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 경제, 그리고 관세와 같은 트럼프 정부의 영향에 의한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반영시키는 그러한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이 1.9원 상승해서 1,466원대를 보이고 있는데, 환율은 지금 그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수급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시스템 안정도라는 것이 환율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오늘은 그러길 바라고 있고요. 그러한 안정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위험 자산과 경제 상황이 조금 좋고 나쁜 것 때문에 움직이는 폭보다 더 그 이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안정도가 더 개선된다라고 하면 환율에서 그렇게 큰 리스크 팩터로 잡아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시장이라는 것이 안 좋을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 좋을 때는 다시 사고 하는 부분들의 세상이, 옛날에 우리 흔히 얘기했죠. 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 금융 장세, 역금융 장세, 이런 식으로 장세들을 나누어서 그 구간에 해당하는 행동들이 있다. 이게 시장을 분리된 상태로 예전에 주식시장의 사계와 같은 방식으로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오트는 그 방식이 단순기의 방식이고, 지금은 복잡기의 방식으로 저는 보는 사람이라서 투자는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이나 방어주, 그리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채권도 일정 부분 단기 채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금이 가야 될 곳과 줄여야 될 곳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지, 어떤 때에는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때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예전처럼 시점으로 투자를 하고 말고를 가리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단기 하락장 속에서도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중장기 투자 전략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늘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해당되는 선호하는 종목군들이 지금은 중국의 영향을 받는, 우리도 지금 한한령이 중국에서 개선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 엔터 주식에도 추가적인 호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전체의 주요한 CEO들을, 사업가들을 만났는데, 지금 이재용 회장님의 위치가 바로 뒷자리 왼쪽에 있는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건 그 삼성전자한테만 주는 신호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회에 대한 외교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의미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엔터를 통해서든 뭐
어떤 다른 파트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 흐름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돼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파트에 대한 관심을 더 늘려가는 쪽이 좋겠죠. 미국의 관세로 인한 부분이 어떻게 작동할지 누구도 그렇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부분들은 예측이 원래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오토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를 활용해서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과 인버스를. 근데 오늘 어떤 데이터에 보니까 코스닥 인버스가 신용으로 그것을 매수하신 분들의 비율에 상당히 높은 순서에 들어가 있는데, 신용까지 쓰시고 게다가 그걸로 인버스를 하시고 이러한 위험한 매매를 많이 하시는 우리 한국의 용감한 트레이더나 투기자나 투자자들이 좀 많으신데, 하여튼 가지고 계시는 포지션은 잘 작동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방향성의 배팅으로 숏으로 배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지하는 수단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 지금은 그러한 위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반대쪽 포지션이 일정 부분은 필요한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 2일입니다. 관세가 발표되는 날이. 이 관세가 발표되는 날이 내용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분위기로는 조금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오늘 하락도 저는 그 부분이 작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발표가 나오는 4월 1일에 나온 내용이 주식시장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는, 우리가 시장은 항상 선반영을 시키니까 그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다시 무언가를, 악재는 이미 나왔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는 상황이 시장에서는 발생하겠죠. 그 흐름이 반등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도 주로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한 행동들이나 판단들도 어려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래가 늘어나겠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의 이슈가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만약에 정말로 생각대로 됐다라고 하면 4월 2일에 그 관세 정책을 보고 나서 그것의 실제 내용을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성으로 바뀐 상태에서 그 영향을 클 것이다, 작을 것이다, 계산을 가능한 상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서 대응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이미 그러한 분위기는 시장에 오늘 다 반영됐으니까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에서 추가적인 나온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편안한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이러한 이슈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오토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는 그런 내용을 좀 다루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그 지나치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것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거나 혹은 방어가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락을 해야 되는 폭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번 지금 조정 상태에서는 글로벌 이슈의 관세나 여러 가지 경제적 분쟁, 그리고 국내 지금 현재 사회적인 정치적인 시스템의 불안정성, 이 두 부분이 다 가격에 반영되고 있어서 지금 한국 시장은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경험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상태를 이러한 이슈들을 거치면서도 특정한 범위 선을 지켜낸다라고 하면 거기가 지지선이 되는 것이죠, 시장은.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 조금 더 그 다음에 상황이 개선될 때 탄탄한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방향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더 확실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긍정적인 면이겠죠. 핸드폰을 꺼버리는 게 낫든지 멘탈을 개선하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야 전문 투자자를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수도 없이 여러 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나 중요한 내용을 회피하면 거기서는 더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는 뉴스 채널 확인 방식이나 아니면 오토의 채널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와 뉴스의 방향성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투자자로서의 최소한의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부분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이러한 구간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좋은 판단을 할 확률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너무 힘들거나 불편한지 아니면 이 정도면 조금 손해가 나도 손해가 나도 좀 그냥 어떻게 버텨보지 이럴 수 있는 포지션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은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내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또 추가적으로 월급이나 다른 데서 저축한 것으로 싸진 가격에서 이 주식을 더 살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경우에는 더 매수하기에 적절한 분위기가 됐을 때 시장의 안정감이 조금 생겼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추가적인 매수나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투자 성과를 만드는데 필요한 행위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여러 번이 반복이 돼야 몸에 쌓입니다. 그것이 체화라는 것인데 이러한 체화된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의 지속성을 더 확보하고 증가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오튼 응원하겠습니다. 좀 날이 이렇게 변동이 심한데 사이사이에 산책도 하시고 좀 심호흡도 많이 깊게 하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는 그러한 방식을 주말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트는 시장이 이슈가 있다면 다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 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